자, 일단은 뭐 우리 시장 전일 또 미국 금리 이란 상승 이란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다시 오늘 음봉으로서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거의 2달 가까이 이제 횡보 조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 우리 시장 주식 시장 어때요? 좀 다소 재미가 없죠. 재미도 없고 그러는데 뭐 수익은 둘째치고 수익도 수익이지만은 물론 수익 나는 종목도 있고 쉬는 종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긴 한데 아마 잘 짜여진 포트폴리오라면은 뭐 쉬는 종목도 있겠지만은 또 오르는 종목이 메꾸어주는 그런 종목도 있을 것이고 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약간은 좀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은 꼭 그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좀 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보면요, 이, 이 종합 지수만 가지고 보면 21선 안에서 양봉, 음봉, 양봉, 음봉, 양봉, 음봉 계속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 얻어맞으면은 그래도 양봉이 이렇게 붙으면 좀 올라가 가주기는 하였거든요. 살짝이라도. 지수가 이제 살짝이라도 이렇게 오르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이거는 뭐 오를 듯 하다가 내려오고 오를 듯 하다가 내려오고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좀 지치는 듯한 살짝 지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이제 이럴 때 여러분이 이제 좀 그 마음을 다시 한번 잘 가다듬어야 할 것 같은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럴 때 보니까 어차피 시장 지루하니까 차라리 단타나 해버리자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분들도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차라리 그냥 단타나 해버릴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자, 그래서 요즘 보면 좀 그러한 모습들이 시장의 이제 분위기가 좀 보이는데, 자, 오늘 또 이제 개인들은 2조 가까이 순매수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기관과 외국인 팔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 들어오면은 매수, 예전에는 계속해서 매수했거든요. 떨어지면 매수, 또 좋아도 매수 하는데 지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지는 날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면은요, 요즘에 보면 양봉 나오는 날은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와요. 그리고 오히려 기관이 사버리고요.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해버리고 또 이렇게 빠지면은 매수. 오늘도 보면 2조 가까운 순매수 2조가 맞나요? 예, 2조가 맞네요. 2조 정도의 순매수 우위를 보여주는데 또 올라오면 또 매도를 해버릴 거예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향이 이제 시장이 지루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단타로 좀 돌아섰구나 하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어서 오세요. 자, 근데 이 단타를 한다는 거, 네, 결국 이 단타를 한다는 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수익은 만들고 싶은데, 수익은 만들고 싶은데 이제 좀 지루하다 이거죠. 지루하다. 근데 항상 투자에서는 어때요? 어느 정도 이러한 지루함을 즐길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루함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자꾸 단타다가 이렇게 이게 패턴이 이제 익숙해지면은 요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자꾸 단타 들어가면은 빡 빠지는 날에는 빠지면 어때요? 매수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 잡아먹으려고 한 방 더 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어이쿠 해가지고 물렸다, 손절이다 하면서 이제 또 아픔을 당하게 될 건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패턴을 보면은 그게 좀 제일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러분 너무 제 지루하다 해가지고 단기적인 시각 그리고 좀 단타적인 시각 이런 거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이 큰 그림 속에서 대세 상승을 보고 투자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보면은 딱 오늘 보면 이슈가 좋아요.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할 만한 좀 걸려들 만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보면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이제 오르는 것은 시작해가지고 오르는 거니까 포스코 관련주들이 좀 올랐죠. 네, 포스코가 오늘 뭐 강하게 빵 뛰었다가 그죠? 근데 지금 좀 밀려고 나오고 있는데
여기 포스코 관련된 종목들, 포스코 저기 뭐 엠텍 같은 경우 이제 상한가 갔다가 그죠? 상한가 갔다가 이제 이렇게 좀 풀리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뭐 포스코, 그리고 막 ICT 이런 종목들이죠. 포스코 ICT도 아침에 땅 떴다가 어때요? 쭉 밀려버리죠. 그 이제 단타로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에 좋은 그러한 이러한 종목인데요. 지금 그러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지금 이러한 모습인 패턴 모습인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그 호재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는데, 뭐 아르헨티나 암염을 샀는데 거기에 대한 그 뭐 가치가 뭐 생각보다 엄청 많아가지고 대박이 났다. 뭐 그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 케미칼도 이제 좀 그렇게 올랐고 다 그래요. 그래서 뭐 요즘 그 전지 배터리 하면은 그게 아무래도 이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배터리 안에 어때요? 리튬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리튬 가격도 지금 막 2배 정도 상승을 하였죠. 그런데 이제 저기 저번에 인수한 아르헨티나에서 인수한 염호에 리튬이 그 저기 누적돼 그 매장되어 있는데, 그게 뭐 생각보다 더 많다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 가치가 한 35조 원 될 것이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상당히 호재로 작용해가지고 빵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어때요? 시장은 지루하죠. 그리고 이제 좀 뭐 그래도 수익은 만들고 싶고 하니까 어때요? 참 구미 당기는 그런 움직임이죠. 자, 근데 보시다시피 보세요. 아침에 호주에 나와가지고 땅 떠가지고 가는데 이게 나갈 것 같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어때요? 이내 다 밀려버렸죠. 다 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서둘러서 저거 호재다 해가지고 신고가 장중에는 또 9,340원 찍으면서 또 신고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들은 거는 있잖아요. 신고가는 낭보다 해가지고 신고가 나고 있잖아요. 이거 따라간 사람 어때요? 지금 울려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러한 패턴의 그런 좀 그 움직임이랄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개인 투자자들이 걸려들기가 쉽다, 좋겠다라는 느낌을 받는 게 바로 그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또 하나 더 있죠. 시장이 재미가 없을 때면은 항상 고개를 내미는 거, 테마주인데 테마주 중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그 대상은 바뀌지만은 이 테마주 중에서도 이 끊이지 않는, 꺼지지 않는 이 테마주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정치 테마주, 그죠? 네,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 오늘도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정치 테마주. 그래서 오늘만 하더라도 저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 해가지고 어때요? 거기에 대해 그 이제 후보가 정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듣고 어때요? 또 관련주 이런 거 찾게 될 겁니다. 그죠? 오늘도 이제 그러한 관련주 찾게 될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지금 보면 뭐 진양 폴리라든지 진양 폴리 같은 거 아침에 좀 올라왔고 올라다 밀려버렸죠. 그리고 진양화학은 어떨까요? 진양화학도 오늘 아침에 어때요? 짱 하고 떠면서 어땠습니까? 20% 이상 상승하면서 조금 이제 이럴 때 아침에 이렇게 딱 출발해가지고 나가면 시장은 어떻습니까? 시장은 아침에 9시 땅 시작해가지고 시장은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이런 종목은 쭉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얼마나 뭐 이게 그죠? 눈에 띄게 되겠습니까? 눈에 띄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이제 또 따라가게 된다고요.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또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움직인다고 갔으면 어떻습니까? 이거 갈 거야 하는 데는 밀려버리죠. 밀려버리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종목들 테마주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참 그렇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이제 오르다가 밀려버리고, 그 보니까 오늘 거기 뭐 박형진 후보하고 뭐 저기 오세훈 후보가 됐다고 하는데 둘 다 이제 두 사람 다 여기 진양화학이 있죠. 다 이제 거기 두 사람 다 해당하는 테마주더라고요.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밀렸죠. 가는 듯 하다가 밀려버리고. 그리고 또 저기 또 종목이 하나 있던데. 저기 대신 나경원 후보 종목은 이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막 빠지는데요. 한창 네.
한창 오늘 10% 가까이 10% 이상 빠졌네요. 빠졌다가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데 참 이 테마주들 보세요. 이게 움직임 그 보면은 그 기대감이 있다가 푹 빠지고 그죠? 그거 이제 기대하고 산 사람은 저기 한창을 산 사람은 오늘 완전히 푹 빠져가지고 저점 깨고 내려가지고 이제 손절하셨을 거고 그죠? 또 그러면 그 후보로 올른 사람 테마주에 갔다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또 물려가지고 또 밀려가지고 또 그럴 거라고요. 그죠? 이게 참 보면은 근데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이 이 테마주도 잘 알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함부로 막 지금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테마주가 한번 해주겠지 뭔가 보여주겠지 막연한 생각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 테마주 있죠. 이거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안 되는 테마주입니다. 한창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뭐 저기 아까 진양 폴리니 뭐 진양 화학이 또 좀 이렇게 주목을 받더라고요. 진양 화학도 어떻습니까? 아직은 들어갈 그 강한 상승을 기대하거나 이럴 할 단계가 아니죠. 예, 단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테마라도 아 이거는 그래도 가능성이 있겠는 테마이구나. 아니면 이거는 어때요?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어. 그러한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진양막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하락 나오고 있는 중 아닙니까? 테마 하나 붙었다가 이거 갑자기 팍 튀지는 않습니다. 오늘 요거 튀어간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잠시 이렇게 개인 투자자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 것이지 오늘 이러한 모습이 나왔다 해가지고 바로 상승을 계속해서 이끌어내고 그죠? 막 뻥뻥 날아가고 그럴 정도는 아닙니다. 이미 보세요. 왜냐하면 이미 이렇게 지난 3월 이후로 상승하던 추세가 꺾여가지고 지금 내려간 부분 아닙니까? 그죠? 이 추세가 꺾여 있고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제 돌아섰다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판단을 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리 그러한 부분들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죠? 네,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간 사람은 다 물린 거라고요. 자, 그래서 왜 물리느냐? 결국은 있죠. 내가 이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물린 것이 아니고 결국은 밑바탕에 보면은 빨리 수익을 만들고 싶은데 조바심이라 할까요? 제가 계속해서 조바심 이야기를 했죠. 특히 장이 조종할 때는 이 조바심, 급한 마음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거를 다룰 수 있으면 그래도 이겨나갈 것이고 그게 컨트롤 안 되는 사람들은 꼬시는 이런 종목에 걸려가지고 또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또 그렇고. 근데 또 이슈가 하나 또 있죠. 이슈가 하나 또 있어요. 오늘 보면은 오늘 이슈가 뭐냐면은 또 하나 저기 선거 후보가 아니고요. 저기 오늘 보니까 저기 또 뭐 윤석열 2시에 거치 표명하는데 이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냐 해가지고 또 이제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아침에는 이렇게 올라다 밀렸네. 에이 실패. 그러면 오후에 또 윤석열 뭔가 있는데 그 테마 혹시 그런 것에서 또 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또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또 보니까 그런 거지 이슈가 막 나오는가 보더라고요. 덕성 해가지고 이제 좀 아침에 올라왔거든요. 덕성이라는 종목. 자, 근데 여러분 덕성이라는 종목이 이제 거기에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막 오르내리고 있는 중인데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덕성이라는 종목 6천원에서 이미 떠버렸죠. 그죠? 오늘 이제 그거 보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미 늦어버린 거예요. 이미 딱 걸려들은 거죠. 벌써 반등 다 나왔는데 덕성. 그죠? 덕성 반등 다 나왔고 또 볼까요? 제1 테크노스 이것도 이제 거기 관련된 종목이거든요. 오늘 다 그래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그 기대감이 있어서 성공적으로 간다면 아마 이거 돌파했을걸요? 돌파해서 그냥 상한가 직행해 버린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침에 딱 이미 어떠했습니까? 아침에 이미 지금 떠가지고 밀려서 고점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고점 만들고 이제 내려올 차례만 남았네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종목 또 서현, 탑메탈 이런 종목도 거기 테마주로 하더라고요. 이 종목도 어떻습니까? 오늘 뻥 떠버려 가지고 이미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다 이미 올라와 버렸는데 이거 따라가려 이런 종목에 가가지고 오늘 20%나 올랐잖아. 또 여기 보고 들어가려고요? 아니거든요.
항상 수익은 어때요? 이렇게 떠 있는 것,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을 급한 마음으로 쫓아가 가지고는 먹을 게 없더라는 거죠. 차라리 저기 밑에 있든지, 그죠? 밑에서 있든지 뭔가 그 시작할 때 그때 들어갔으면 모르겠으나 지금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떠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결국 또 단기적인 어떤 수익을 만들어 볼 만한 종목들 이슈를 기다린다. 글쎄요, 이번 장에도 잘 먹여주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오면 고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네. 근데 주식 시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좀 뭐랄까, 뭔가 이렇게 좀 머리를 쓰려고 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천천히 가려다도 그 정석적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장에서 살아남거든요. 지금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은 그래도 괜찮은 종목, 밥 먹고 살고 그래도 부실주 아니라면은 잘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지난 코로나 사태 같이 이렇게 큰 급락이 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이런 급락이 온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석적으로 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때요? 다 살아났잖아요. 좀 아팠을 뿐이지 다 살아나서 오히려 수익권에 들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항상 시장을 바라보게 되면은 언제든지 나는 이렇게 정석적으로 갈 거야, 착실하게 순리대로 갈 거야 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살아남고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좀 빨리 가려고, 먼저 먹으려고 막 이렇게 머리 쓰는 사람들 있죠. 그런 분들은 다 아웃돼 버렸어요. 또 그런 분들은 보면은요, 이상하게 종목이 또 피해 갑니다. 아니 저거 나와야지 하고 나오면은 그 종목 오르고, 그죠? 새로 들어가면 그 잘 안 오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엇박자. 차라리 들고 있으면은 좀 기다릴 땐 기다리라도 때가 됐을 때 오를 때 먹으면 되거든요. 오를 때 수익 나면 되고요. 그러면 손실은 아니고 얼마라도 남았을 텐데 계속 그렇게 엇박자로 그냥 옮겨 다니다가 시간 다 보내는 분들도 있죠. 자,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 그 투자를 여러분이 정석적으로 가려고만 마음 먹은다면은 이번 위기 글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 결론은 그러한데, 자,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오르지를 못하고 있네요. 장시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인지 지금 오르고 있지 못한데,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예전하고는 좀 틀리죠. 예전에 이제 여름에도 이렇게 횡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때도 좀 이제 반등 다 나왔다. 그죠? 반등은 물론 다 나왔죠. 지금 여기 3월 이후로는 반등 구간이고 그 이후로는 이제 큰 상승으로 볼 수 있으며, 반등 다 나왔다, 나올 만큼 다 나왔다는 그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이후로 상승이 나오기는 하였는데, 지금은 또 거기하고 또 사뭇 분위기가 또 틀리죠. 지금은 어때요? 좀 불리한, 걱정스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의 그 기관이라든지 해외의 그러한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또 투자에 이렇게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 하면서 나오는 말이 좀 부정적이고 겁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미국 주식 이제 뭐 상당히 고점에 왔다, 거품에 이르렀다, 그래서 팔아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주들도 이제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특히 지금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뭔가요? 어제도 이제 미국 시장이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도 이제 오늘 이렇게 한 1% 이상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금리거든요. 금리. 그래서 이 금리가 이제 그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이 이제 못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볼 때. 자, 그러면은 우리 시장 이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것은 사실이고 3,000포인트 돌파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오를 만큼 과연 다 올랐던 것인가? 그래서 이제 지금 못 가고 이제 이러다가 결국 흘러내려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더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걱정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그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주식시장하고 상극이라는 거 알고 있죠.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는 불리하고 금리가 내리면 주식시장에 유리하다. 왜? 금리가 내려가면 기대되는 이익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 돈이 어때요? 돈은 돈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식시장으로 옮겨오게 되고, 근데 금리가 오르면 어때요?
비교적 높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주식시장보다는 왜 굳이 높은 리스크를 부담하느냐. 금리가 오르는데 어느 정도 그 이익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때요?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간다라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상식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그것이죠.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그러한 영향을 주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러한 금리 상승이 지금까지 근본적으로 주식시장을 붕괴를 시켰느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역사에서 있어서 이 금리 인상이 뭐 본격적인 주식시장의 붕괴를 일으킨다든지 그러한 적은 없었어요. 오히려 있죠. 그러한 상승보다는, 금리 상승적인 그보다는 어떤 그 시장의 그 경기가 후퇴하면 자꾸 위축이 되니까 금리를 오히려 낮추잖아요. 그렇게 낮춰가는 가운데 오히려 시장이 이렇게 같이 경기가 후퇴하면서 주식 시장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그러다 마침내 이제 붕괴되면서 이렇게 큰 조정을 겪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던 것이지, 금리 인상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그 장기적으로 보거나 궁극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붕괴시키지는 못하였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자, 그러면 지금 미국이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둘째치고 일단 우리가 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코스피라든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거 하나 볼게요. 제가 자료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 자료 좀 잘 보이십니까? 여기 크기가 좀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자,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은 조금 이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그 PC로 보시는 분은 한번 잘 보세요. 자, 지금 이것은 우리 코스피 있죠? 코스피의 영업이익 추정치와 미국채 이제 10년물의 추이를 쭉 그려놓은 거. 그러니까 00년부터 20년까지 이렇게 쭉 그것을 이제 그려놓았던 것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초록색은 미국 있죠. 미국채, 이제 그러니까 채권 10년물의 추이니까 어때요? 그 금리에 이제 해당이 되겠죠. 금리가 해당이 되겠고, 회색으로 그려진 부분은 우리 코스피의 영업이익 그 추정치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추정치들을 쭉 예상되는 것을 쭉 선으로 이렇게 나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가만히 보니까 어때요? 00년부터 지금 보면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이 어때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보이고 있죠. 우상향하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진한 초록색으로 그려진 것이 미국채 10년물인데, 이건 이제 금리 하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권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서로 상반되고 있죠. 00년으로부터 보면은 우리 그 코스피 이익은 쭉 상장해서 올라가고 있고, 금리는 쭉 내려오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미국 금리가 내릴 때 우리 코스피가 영업이익률이 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죠? 예, 그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상승할 때 보면, 특히 11월 이후로 보면은 그 환율적인 부분들도 있었죠. 환율, 뭐 금리도 금리지만 이제 환율도 있었는데, 일단 환율은 좀 접어두고요. 아무튼 그 볼 때 그 금리가 하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코스피가 어때요? 이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세요. 초록색인 이 금리가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이제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미국도 어떻습니까? 이제 저기 그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고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래서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경기가 후퇴할 때 양적 완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양적 완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돈을 풀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인데, 경기가 후퇴할 때마다 이제 그러한 방법들을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코로나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쩌면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써왔던 방법이에요.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써왔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하락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이제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 내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올린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그게 이제 테이퍼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시장이 좀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그래프에서 잘 볼게요. 잘 보면 지금까지는 이제 그러한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2016년도를 한번 기점으로 보겠습니다. 2016년도를 기점으로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던 그 미국 제 10년물의 추이와 우리 코스피의 영업이익률을 보게 되면은 2016년도부터는 그동안에는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던 그래프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016년도부터 보면은 미국 금리 상승, 그리고 우리도 어때요? 2016년도부터는 저기서 영업이익이 어때요? 상승하였죠. 그러다가 코로나가 딱 발생됐나요? 코로나가 아니다, 그죠? 여기 이제 그 뭐가 났습니까? 2018년도부터 미중 무역 분쟁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영업이익이 좀 줄었는데 이때도 보면 금리가 어때요? 하락을 하였죠. 그래서 쭉 내려왔다가 이번에 이제 다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코로나 이후로 돌아서기 시작했는데 금리도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저기 2016년 이후로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 금리하와 우리 코스피 영업이익률은 어때요? 동조가 되고 있죠.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동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한 것이라면은 지금 이러한 2016년부터 이어지는 이러한 추이가 계속해서 발생이 되어진다고 할 것 같으면 어때요? 앞으로 금리가 오른다, 미국 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우리 코스피의 그 영업이익은 어때요? 계속해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직까지 그러한 동조 현상에 대해서 어때요? 본격적으로 다시 서로 상반되는 움직임을 보인다 하는 것이 나타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는 것을 미리 걱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미리 너무 예단해가지고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좀 들게 하는 그러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쭉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까지 보면 막 코로나 이후로 이제 많은 그 시장들이 회복을 하고 있고 각국의 이제 그 경제가 회복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을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때요?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인데 그래도 이제 전 세계에서 그래도 강한 상승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하면은 어느 나라일까요? 물론 우리나라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보면은 여기 그 코스피가 다른 나라보다 꽤 상승을 하였습니다. 오히려 미국보다도 더 좋았었어요. 보면 지금 미국 다우존스 그 지수 보면 미국도 오르기는 오르지만 어때요? 우리가 훨씬 더 탄력이 크고 쭉 뻗어서 상승을 하였죠. 오히려 미국보다 좋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강한 그러한 나라가 두 국가가 있는데 물론 다른 것도 강한데 보면 대만도 셉니다. 우리나라하고 대만이 세요. 보면 대만이 조금 더 세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횡보인데 대만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대만은 이제 TSMC라고 하는 반도체 기업 알고 있죠? 우리나라로 치면 삼성전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우리나라 지금 그 회사가 어때요? 지금 거의 뭐 호주 아닙니까? 아주 뭐 상당한 호황을 맞이해 가지고 실적이 뭐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TSMC가 대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이 잘 나가니까 대만 가꾼 지수도 어때요? 같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국가가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지금 좀 못 가고 있고, 대만도 지금 보니까 또 신고가 나고 가긴 하지만 이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갈 때 그런 탄력보다는 다소 조금은 멈칫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그 시세로 볼 때는 어때요? 이격이 있으면 조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격이 항상 왼수인데 이 이격이 이제 충분히 오르고 나니까 자꾸만 어떻습니까? 내려올 거 아닌가? 하락할 거 아닌가? 그런 데 대한 걱정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뭐 물론 지금 이러한 추세도 추세이지만은 여러분 주가를 상승시키는데 결정적인 원래 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이익이 있죠.
영업이익에 있죠. 예,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상승을 해야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는 것이죠. 실적이 좋아지는 한은 어때요? 주식시장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때요? 우리 주식시장에 지금 잘 못 가고 있는 것은 과연 그럼 실적적인 면에서 본격적인 하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면요. 두 국가의 저기 이 추정치를 한번 볼게요. 추정치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20년 이후로는 두 국가 다 지금 줄곧 우상향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거 주가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주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는 거의 일치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주가는 실적을 따라가게 될 거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은 주가가 아닌 실적입니다. 이익 추정치니까요. 근데 이 이익 추정치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우상향하면서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여기 이제 그 칼라로 그 푸른색 칼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가 한국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금 진한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이 대만. 대만이 우리보다 살짝 위에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어때요? 이렇게 이익이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별다른 문제가 없죠. 예, 별다른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인 거, 그러니까 가치적인 면에서는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어때요? 우상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아직까지 우상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러한 이익이 꺾이지 않고 이익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면 어때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하락할 것이다라고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는 어때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막 그 시장은 크게 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죠. 자, 그런 게 당연히 이제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적인 이익은 가지만 시장은 어째 올랐다가 좀 쉬었다가 그러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그 시장이 바로 올라가지 못하고 좀 쉬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익 있죠. 이 부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잘 가다가 못 가는 것은 앞으로 꺾여 가지고 그죠? 앞으로 이제 곧 꺾일 것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21년인데요. 지금 나와 있는 것 그 보면은 왼쪽에 있는 그래프 보면 코스피의 21년도 이익 전망이거든요. 그래서 파란색 선은 영업이익 그리고 저기 회색으로 표시된 것은 순이익입니다. 순이익.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볼 때 참 많이 증가해 왔다 그죠? 20년 9월 정도를 정점으로 찍고 계속해서 상승해 왔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계속해서 그 수익이 어때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승세가 이제 계속되고 있다, 꺾인다 이런 거 이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고요. 자, 그리고 이제 21년도 이제 보면은 의미 있는 것이 보면은 이미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역사적 고점을 넘어섰습니다만은 이익도 그래요. 그래서 21년도에 여기 보니까 어때요? 영업이익을 보게 되니까 가장 높았을 때가 2018년도네요. 2018년도 우리 코스피 2600포인트까지 상승하면서 신고가 만들었을 때죠. 그때가 이제 176조 원 되었는데 지금 이미 어때요? 179조 원으로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을 보게 되면은 그때의 순이익을 보면은 118조 원이 되었는데 지금 126조 원이에요. 그래서 이익적인 면에서도 신고가, 그죠? 근데 그러한 신고가를 갱신하는데 오히려 내년에 더 기대가 되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2022년 예상치이긴 합니다만은 2022년에 되면은 우리 영업이익은 215조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153조를 기록함으로써 또다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21년도 이제 3월 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22년까지는 어때요? 더 이 영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시장에서 보면 22년도까지 상승이 나오고 더욱이 내년에는 역사적 고점을 또 만들 것으로 기대되어지기 때문에 실적이라든지 주가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되는
이러한 실적에 대해서는 어때요?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잘 보면은 우리 그 주식 시장에 대해 가지고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됩니다. 조금 지금 막 등락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자신감을 가져도 되는데 일단은 그래도 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그래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그래도 일단은 수익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수익은 만들어내야 되죠. 우리 뭐 주식 투자 그냥 이왕이면 투자하는데 수익 나는 것이 좋지 막 까먹고 있는 것보다는 수익 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우리 그러면 방법이 없느냐?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자 근데 참 요즘에 시장의 어떤 방향에 대해서 그 어떤 전략을 세우기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지금. 자 이렇게 까다로울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까다롭고 어려울 때는 내가 무리하게 뭔가 힘을 쓰려고 하기보다는 좀 더 고수들에게서 힌트를 얻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어때요? 우리 주식시장에서의 고수들은 누가요? 선수들이 있겠죠. 선수들을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누가 띄게 됩니까? 눈에 띄나요? 선수들? 옆에 있는 우리 그 아는 사람들? 옆에 있는 우리 그 아는 고수들? 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제 그 잘하는 플레이어들을 보게 되면 누가 있습니까? 외국인들이 있을 것이고 그죠? 외국인들도 있고 한데 요즘 뭐 외국인은 왔다 갔다고 그리고 이제 저기 기관이 있잖아요. 기관 하면 요즘 맨날 매도만 하고 매수도 안 하던데 기관이 막 던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참고할 것이 있을까요? 하는데 참고할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은 무조건 뭐 주식을 다 팔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파는 규모가 조금 더 많았다는 것이지 전혀 사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을 것인가? 그러면 어때요? 좀 일종의 힌트랄까?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들의 그러면 힌트를 한번 보려고 하면은 그들이 요즘 뭘 사고 있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런 거 살짝 컨닝하면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참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요. 지금 이제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 이거 보니까 이제 2월 달이네요. 여기 약 한 달 동안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느냐 보니까 SOE를 많이 샀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케미칼, 그리고 세 번째는 KT, 그리고 포스코는 좀 떴다 그죠? 포스코 신세계, 그리고 하이닉스는 샀네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를 사니까 어때요? 삼성전자는 좀 주춤한데 하이닉스는 막 신고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OCI라든지 KB금융, 아모레퍼시픽, 포스코 인터내셔널 해가지고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에 기관이 가장 많이 사들인 그런 종목 10개를 이렇게 추려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딱 눈에 띄는 것은 뭐가 있나요? 이거 뭐지?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목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약간의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종목은 어떤 게 있어요? 그 2차 배터리를 비롯한 그러한 종목들, 그죠? 뭐 LG 화학이라든지 있죠. 이러한 종목들을 대표되는 2차 배터리 종목들. 그리고 어때요? 자동차, 뭐 기아차 이런 걸로 대표되는 자동차들. 그리고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뭐 반도체 이러한 것이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것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종목이죠. 기관이 사고 있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데 이상하다 그죠? 이상할 것은 사실 없어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개인들은 지금 지난 장에서 제일 많이 샀던 종목이 뭐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냐면은 기아차를 많이 샀거든요. 왜? 애플카를 한다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올라온 모습도 있고, 그죠? 저기 뭐 2만 원대 있던 종목이 막 10만 원대를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애플카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감이 있을 거야 해가지고 이런 종목을 샀다고요. 그죠? 그리고 또 배터리, 물론 배터리 끝난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배터리 막 하니까 어때요? 이런 종목이 LG 화학이 또 100만 원을 찍었어 하니까 이런 종목도 관심을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반도체 하니까 또 어때요? 천하의 삼성전자 하면서 예? 삼성전자가 드디어 이제 10만 원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데 또 그럴 때 많이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들어가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조정 중이잖아요. 조정 중. 조정 중일 때는 아무래도 아무리 힘을 써도 그 소용이 없죠. 수익 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개인들은 이런 것을 좋아하게 되는데 지금 보면은 기관이 산 것은 전혀 반대쪽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쪽에 있는 거. 그죠? 네. 여러분이 이러한 변화들을 잘 주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보면 아직도 기술주예요. 기술주 개인들은 막 기술주 하다가 이거 안 되니까 어때요? 재미없으니까 이제 테마주 찾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볼 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잘 보아야 합니다. 제가 괜히 테마주 그냥 테마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아까 보시다시피 뭐 실속은 없었습니다. 그 테마에 대한 실속은 없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시장에서 이제 우리가 위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은 금리 인상이잖아요. 금리 인상.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거 갖고 한번 맞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금리 인상. 만약에 금리가 인상돼서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면 우리로서는 안 하는 게 더 낫겠죠.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어때요? 앞으로 경제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그러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 않으면은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장의 시계를 잘 이해를 해야 하는데 우리 코스틀라니의 달걀, 앙드레 코스틀라니 알죠? 그 달걀 보면은 뭐 여기 시장의 어떤 그 해가지고 바닥에서는 그죠? 프로 투자자들이 사고 대중들은 외면하고 그래서 고점에서는 프로 투자자들은 이제 빠져나가고 개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이런 시장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또 이런 것이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제를 이제 부양을 합니다. 돈 풀어가지고요. 근데 계속해서 돈을 풀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경제가 살아났다. 그러면 어때요? 기업들의 실적들이 조금씩 좋아지겠죠. 좋아지는데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선에 오면은 이제는 돈을 푸는 것을 거기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기업들의 자기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어때요? 금리를 높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금리가 오르기 시작을 한다는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예, 그러면 어때요? 이것은 결국 그 경제가 어때요? 본격적인 상승세에 이제 회복세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세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아지겠죠. 그러면 이러한 지표들이 나아진다면 어때요? 어떤 종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오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대표적인 게 이제 하나의 그 시장의 어떤 큰 하락을 이끌고 온 것이 결국 코로나였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이렇게 한참 창궐을 해가지고 주가 빠지고 시장이 이렇게 팍 빠질 때 있죠. 그때 제일 타격을 받았던 쪽이 어떤 쪽이었죠? 경기 민감주라든지, 그죠? 아니면은 뭐 대면주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대면주. 근데 그 코로나 이후로 오를 것은 어때요? 비대면주였죠. 비대면주를 비롯한 기술주들이 올랐죠. 그렇게 올라갔는데요. 만약에 그러한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지금 백신도 이제 접종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이제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그러한 기대감 효과들이 따르게 된다면은 그동안에 부진했던 경기 민감주라든지 아니면은 언택트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러한 종목들이 올라오게 될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런 종목들이 이제 회복세에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막 빠지고 하니까 못 간다,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또 우리가 한편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죠. 지금까지 상승한 종목들이 어때요? 그 기술주 아니겠습니까? 기술주를 비롯한 그러한 종목들이겠죠. 근데 이런 종목이 지금 거침없이 상당히 근래 보기 힘든 아주 큰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해놨다는 것은 반대로 어떻습니까? 시가총액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가총액이 이제 상대적으로 커진 종목들이 여기 나고 이제 쉬어가니까 당연히 어때요? 코스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렇게 횡보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못 가나요? 근데 모든 종목이 다 못 가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다 보면 어떤 지금 아까 본 게 어떻습니까? 경기가 회복되어진 때 어느 정도 상승이라든지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기관은 이미 그런 쪽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종목들을 보면서 분야를 보세요. 기술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지금 SK 하이닉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이닉스 하나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다른 종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자 우리 기업들의 실적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2022년까지 계속해서 상승해 나갈 것이다라는 그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상은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오른 종목, 상당히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더 올라가기를 기대하기보다는 그죠? 우리가 이제 더 올라가길 기대하기보다는 어때요? 아직까지 소외받고 이제 실적이 개선되어지고 그리고 실적은 상당히 개선되어지고 있는데 충분히 빛을 보지 못한 종목들, 그죠?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략을 이렇게 펼치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얼마든지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때 있죠. 그러한 생각을 전환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할 것이지 단순히 코스피가 오르지 못한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어때요? 시장이 재미가 없으니까 단타로 전환하자 해가지고 단타하고 있을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뭐 잠시 잠깐 오르고 내리는 거 이거 있죠. 하루 여기 저점에서 사가지고 그 다음날 때려버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참 쉬운 패턴으로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 하다 보면은 또 진짜 굵직한 종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과거 기술주들 보면 여기 상당히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기술주들도 저기 아래서 시작할 때 사가지고 온전하게 수익을 누렸으면 되는데 또 보면 어때요? 저기 12월 달, 1월 달 이때 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왔잖아요. 여기에서. 그죠? 여기서 참 많이 왔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별로 수익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 시장의 어떤 그 방향이라 할까요? 어떤 내용이 그런 부분이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겠고요. 거기 변화에 발맞춰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할 때입니다. 시장은요. 또 이렇게 자다가 또 상승이 나올 거예요. 상승이 나올 텐데 다 또 모든 종목이 다 상승하지는 않겠죠. 거기서 또 남들보다 강하게 오르는 그러한 종목들이 나올 텐데 그러한 것을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괜히 또 테마주 찾고 막 정치 테마주에서 하나 뭐 먹을 거 없나 기웃거리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미 나가는 종목은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들, 시장의 성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우리 그 회원도 오늘 보니까 우리 회원 중에서도 이제 그러한 투자를 잘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오늘 저기 우리 후기 올려놓으셨던데 여기 보시면요, 우리 부자 멘토님입니다. 우리 방에 있는 부자 멘토님인데, 요거 미국 항공주를 사셨어요. 미국 항공주를 사가지고 이모작을 했다라고 이렇게 올려놓으셨는데, 여기 누르니까 그림이 더 커지네요. 이게 크니까 더 좋겠다. 자, 여기 보니까 뭐 저기 일모작 할 때 뭐 델타 에어라인 사가지고 48% 여기 투자의 기재 버핏도 선절했다라고 이제 사진 이렇게 딱 갖다 놨네요. 이건 여러분 이전에 들으셔서 잘 알죠.
근데 뭐 저기 더 치즈 케이크 팩토리 요거는 그거고요. 이거는 항공주는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1차 보잉에서 51% 그리고 델타 에어라인에서 48% 이렇게 수익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익을 만들었고 여기가 이제 한번 했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최근에 이제 이모작을 했나 봅니다. 이모작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델타 에어라인 또 들어가지고 또 17% 수익을 만들었네요. 그리고 여기 더 치즈 팩토리 앞서서도 수익 났던데 여기도 20 몇 프로. 네, 여기 다 그 아메리칸 에어라인 33% 해가지고 여기 다 수익 만든 거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수익을 만들었는데 단순히 수익을 만들었다라기보다도 이분도 잘 보면은 재밌는 그게 있는데 시장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국은 이제 잘 생각하고 잘 쫓아서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수익이 날까? 자, 그렇게 볼 것 같으면요. 요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아까 금리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잘 보면서 다음 그러면 거기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까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인데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기 나와 가지고 있는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미국의 경우이긴 합니다. 그래서 미국 항공 주가 그리고 공항 1일 1형 그 이용객 추이를 보게 되니까 자, 저기 3월 달까지는 급락을 해버렸죠. 급락을 해가지고 그리고 5월달, 7월달 이후로 보니까 어때요? 공항 1일 평균 이용객 고객들이 조금씩 이지만은 증가하기 시작하였죠. 그죠?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어때요? 여기서도 같이 이제 그 관련되어 있는 주가들이 어때요? 상승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기 5월 달에 한번 급등을 하였고 그리고 11월 달 이후에도 어땠습니까? 상승하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공주 하면 어때요? 아이 코로나 때문에 해외 여행도 못 가고 사람들 이동도 줄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타격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럼 타격을 받았는데 그러면 지금 어때요? 이제 그런 부분들 방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백신도 맞고 하면 어때요? 이제 거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 소외받고 악재처럼 이렇게 맞은 그런 분야인데 여기도 영원히 어때요? 악재를 맞은 상태에서 영원히 그냥 여기 머물러 버리지는 않겠죠. 그래서 1일 그 항공 1일 이용 고객이 평균적으로 어때요? 증가하기 시작하니까 아 이러한 주가들도 움직이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 투자를 하니까 어때요? 비록 미국 주식이긴 했지만은 수익이 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럴 때마다 겁을 먹고 막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좋은 사례가 되는 것인데 우리도 어때요? 지금 미국의 금리가 인상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인상 이거 있죠. 인상한다면 또 팍 빠집니다. 그러다가 빠지니까 주가가 출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때요? 그 이제 출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또 출렁 빠지면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조금 그 속도 늦출 거야 하면 그 기대감 때문에 또 올라오잖아요. 지금 계속 그거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불안한데 그 내용에 있죠. 그 내용에 그 단순한 하나의 그러한 내용 이슈를 넘어서 그 속에서 품고 그것에 내재되어 있는 내용들 뜻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고 투자를 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하니까 오히려 이럴 때를 위해서 다음 상승을 위한 준비를 할 것이지 너무 뭐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해 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방향이라든지 힌트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말씀을 잘 좀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투자의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나? 혹시 나는 조금 개인 투자자들과 같은 꼭 이런 그 기술주들 물론 또 나중에 그런 종목이 가기는 가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지금 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투자의 방향이라든지 지금 실질적인 어떤 상승은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본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번에 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가 뜨긴 떴어요. 뜨긴 떴는데 이제 그런 호재로서 뜨긴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런 종목도 한참 우리가 그 시장이 이제 크게 충격을 받았던 지난 1월 말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1월 말 이후로 우리는 별 재미가 없었거든요. 1월 말에 각 찍고 한번 반등하다가 지금까지 재미가 없는데 이런 종목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병곡이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좀 잘 살펴본다면은 이번 장에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상승 이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될 그러한 단계가 되겠죠. 자, 뭐 오늘 또 보면은 우리 그 종목들은요 상당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고요. 그리고 좀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종목도 있기는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저기 뭐 효성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렇게 이격이 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또 신고가가 나고 있죠. 이제는 저기 우리 15만 원 근처에서 샀는데 지금 이제 30만 원 찍었는데 벌써 이제 또 33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 계속해서 잘 가고 있고 이런 종목은 뭐 어때요? 뭐 시장하고는 무관한 그런 종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또 종목도 잘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그 엔게임 상한가 나왔거든요. 엔게임. 그래서 이제 엔게임 같은 건 이제 VR 같은 거, VR 같은 그 VR에 관련되는 그런 그것으로 해가지고 이제 상한가 나고 오늘 또 나왔는데 시장은 오늘 빠지고 있고 하지만 어때요? 이런 종목들은 그 이상으로 뻥 점프하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어때요? 이전에 막 올랐던 그러한 종목이 아니죠. 이전에 쭉 올라가가지고 고점을 만들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니고 역시 이제 못 가고 있는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들에서 지금 막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뭐 두월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갔었고요. 상한가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두월도 어떻습니까? 그랬던 잘 준비되고 있었던 종목이죠. 자동차 부품주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이오닉 관련된 종목으로서 지금 이제 뻥 하고 튀어버렸는데 우리가 뭐 그거 아이오닉 때문에 이거 오를 거라고 산 것은 아니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은 지고 있을 때 얘도 뭐 잠시 어떻게 보면 뛰어나간 건 없었습니다만은 시장이 1월달 이후로 좀 부진할 때 그래도 부진은 아니었죠. 나름대로 어떤 부진보다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쪽에 가까웠던 그러한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기회들을 만들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잘 살펴본다면은 또 시장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는 이러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제 땅 치고 나오는 종목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느긋하게 상승하면 어떻습니까? 뭐 꾸준하게 추세 타고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도 좋죠. 그러면 이제 그러한 종목 우리 가봐도 되는 거죠. 그런 종목을 이제 준비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도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항공주 나왔죠. 항공주 나왔는데 그건 미국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요. 항공주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거 보세요. 미국 항공주 오르니까 우리 항공주 같이 오르잖아요. 그죠? 제주항공이 또 뭐 있습니까? 에어부산 이런 거 있죠? 에어부산 이거는 못 갔네. 에어부산은 못 갔고 근데 항공주들 보면은 뭐 에어부산에는 진에어도 보세요. 잘 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여행도 많이 못 다니고 하는데 왜 이래 하는데 이런 종목 보세요. 오르잖아요. 그죠? 다 그런 식으로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은 뭐 안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기회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수익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상당히 지금 보면은 시장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재미가 없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시장이 괜찮습니다. 지금 많은 종목들이 오히려 출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종합지수 있죠.
종합지수 11월 달 보면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종목이 시장은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지만은 종목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 출발 초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공개를 못하고는 있지만은 분명히 지금 출발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목 나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연구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수익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또 시장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있죠. 지금은 그 기술주보다는 아무래도 실적 개선 위주의 어떤 그 내수주 그리고 그 경기 민감주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망들도 사실은 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시장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하면은 이전부터 이제 이런 쪽이 좀 좋아질 거라는 것이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나오고는 있었을 거니까 이제 그 동안에 혹시 뭐 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은 이제 이런 쪽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다음 상승을 위한 결론적으로 22년까지는 우리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까 앞으로 또 수익 낼 기회는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준비를 잘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